토요일 저녁 습관처럼 로또 방송을 틀어놓고 무심코 번호를 확인하던 그 순간 화면 속 숫자가 당신의 번호와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2배 속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몇 초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죠. 평소엔 늘 로또 되면 뭐부터 하지? 라고 장난처럼 말해왔지만 막상 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면 사람들은 기쁨보다 혼란을 먼저 느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20억이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부모님께 전화할까요? 친구에게 인증샷을 보낼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숨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20억이 생겼을 때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은 무엇인지 이 영상 보면서 댓글로 하나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첨자들이 가장 먼저 실패하는 순간은 돈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돈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은 축하 이상을 기대하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는 투자를 제안하고 사소한 부탁조차 자연스럽게 돈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지인은 함께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당첨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부담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곧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첨 직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자면 통계적으로 로또 당첨자 중 70% 이상이 몇 년 안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쉽게 오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몇 주 동안의 선택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당첨금을 계좌에서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기존 부채를 정리하는 일이죠. 신용카드 연체, 리볼빙,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그동안 삶에 붙어있던 모든 금전적 스트레스의 원인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빚을 정리하는 순간 현금 흐름이 정상화되고 신용 점수도 회복되며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는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소비를 쉽게 정당화하고 이 작은 방심이 나중에 큰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첨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상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상사 얼굴을 보며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죠. 퇴사는 달콤한 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첨자들이 가장 빨리 후회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불안과 무료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퇴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옵니다. 쟤 혹시 로또 됐나? 이 한마디가 퍼지는 순간 삶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첨 직후에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기존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첨금은 최소 6개월간 그대로 두어라. 당분간 투자도 하지 말고 큰 지출도 하지 말고 그저 그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행운 앞에서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판단도 현명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은 바로 이 감정의 폭풍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주변에서 각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하세요. 지금은 소비가 아니라 안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첨금으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대상은 어떤 펀드나 주식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초 재무 지식, 자산 관리의 기본, 세금 구조, 리스크 관리, 장기 투자 원칙,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20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지식의 차이입니다. 당첨자는 흔히 경험과 공부 없이 바로 투자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굴릴 때가 아니라 돈을 다룰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첨자들이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키는 법보다 잃는 법을 더 쉽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 잘못된 투자,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 이 네 가지가 단 몇 년 만에 20억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당첨 사실을 숨기고 부채를 정리하고 퇴사 충동을 억누르고 당첨금을 6개월 동안 동결한 사람들도 다음 단계에서 흔들립니다. 바로 전문가라는 문제죠.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새로운 전문가를 찾으려 하지만 이때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수수료 상품, 연금형 구조, 복잡한 파생 상품, 잘못된 전문가 선택은 투자 실패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전문가 선택은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여러 사람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또 많은 당첨자들이 생활 수준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실수를 합니다. 비싼 아파트로 이사하고 멋진 차를 사고 부모님께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드리고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속되는 지출입니다. 주거비, 관리비, 재산세, 유지비, 보험료, 이 모든 지출은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간 생활 수준은 결국 당첨금의 수명을 짧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이 도와달라, 빌려달라, 같이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거절했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당첨자의 관계 문제는 돈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사업 이야기도 빠지지 않죠.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사장 해볼까 라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10개 중 9개는 실패합니다. 당첨자는 돈이 생기면 사업 난이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은 돈이 아니라 시간, 경험, 인력, 운영 능력, 시장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즉흥적으로 시작하면 당첨금은 몇 년 안에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억을 평생 지키는 핵심 원칙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세금, 가족 문제, 소비 패턴, 법적 위험, 감정적 안정 등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당첨자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이 해결되는 건 아니며 몸 상태가 흔들리면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몸 상태를 점검하고 운동과 식습관을 재정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 계획에서는 많은 부유층이 지키는 5% 룰이 핵심입니다. 20억이라면 연 3에서 5% 수익만 써도 평생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당첨자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금에 손대는 순간 자산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녀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돈이면 우리 아이는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부와 특권을 쥐어주는 순간 그 아이의 성장 경로가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특히 큰 돈 앞에서는 어른조차 흔들리는데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자 가문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절대 한 번에 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탁이나 단계적 배분 방식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가 돈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일정 수준의 수익만 학비나 생활비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가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이 너무 쉽게 주어지면 아이는 선택에서 고민할 기회를 잃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 같은 중요한 질문들이 사라지고
노력 없이도 해결된다는 경험만 남죠. 그 결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성취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이 오히려 삶의 동기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책임감, 절제, 노력의 의미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재산을 남겨줘도 결국 그 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가능성을 꺾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돈으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대화하고 같이 목표를 세우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루할 정도로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당첨자는 이미 큰 행운을 한 번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 행운을 다시 투자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고수익, 확정수익, 2배로 만들어줄게 같은 말들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20억은 충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 돈이 몇 년 만에 사라질지 아니면 평생의 안전망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숨기고 부채를 정리하고 퇴사 충동을 이겨내고 지출을 통제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5% 룰을 준수하고 위험을 멀리하는 사람만이 당첨금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운이 만든 기회 위에 여러분의 판단이 쌓여야 그 기회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20억을 지키는 능력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로또 1등을 꿈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준비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로또는 한 장짜리 복권이지만 진짜 복권은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나의 재무 습관과 경제 지식일지 모릅니다.